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2021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공지사항 있습니다. 자, 저희 칼럼이 올라오는 날이죠. 저희 채널 오셔서 여기 링크까지 올려드렸으니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엔터 콘텐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로쌤 원포인트 투자 이 상단 부분 클릭하시면은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은 저희 7월에도 이렇게 어이구 아이유씨가 올라와 있네요. 자, 기분 좋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알려드렸던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럼을 확인하시면은 투자의 길이 보인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 이유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있고 또 셧다운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예산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고민이 많은데 임시 예산안 표결을 30일 자정까지는 최종 승인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은 다르다. 자, 트럼프 정권은 어떻게 보면 약간 독불장군식이고 고집이 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바이든은 어때요? 바이든은 좀 유연해야 됩니다. 정권 자체가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유연해야 돼요. 좀 유연해야 되고 지금 그리고 본인은 이제 낙관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셧다운을 웬만하면 만들지 않겠다라는 뜻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산안 이제 통과할 때 연말 되면은 맨날 날치기 예산안이네 어쩌네 이제 문을 닫아놓고 여당에서 통과했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신사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이제 고집 부리면은 이게 계속 지연되는 것이고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은 셧다운은 막는. 셧다운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관공서들이 다 멈추는데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당연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도 좋지 않은데 셧다운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매년 얘기가 나올 거예요. 30일 자정까지 최종 승인 안 되면 셧다운이다. 매년 나오는데 특히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셧다운을 만들거나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각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주식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작하시거나 올해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미국 다우지수는 이제 하락을 멈췄다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제는 21선 정도는 올라가 주는 게 좋겠네요. 34,500은 당연한 거고 21선 정도까지 그러면은 34,000 지금 한 700포인트 정도 약간 위쪽에 있는데 이 구간을 좀 회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000까지 회복된다라고 하면 다시 강세 구간으로 넘어가고 이 구간 보시면 됩니다. 35,000 아래쪽에 있으면은 중립 구간이다. 35,000 위쪽에 있으면은 강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33,800까지는 중립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33,800 아래가 약세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약보합으로 막아냈자 하락은 제한됐다. 이제 국채 금리가 1.54%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높은 금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오면은 놀래는 거죠. 시장이 깜짝 놀래서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 쪽에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말씀드렸던 것이고 1.54였는데 1.52로 0.02 BP 이제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안정이 필요한데 확인이 좀 필요한데 오늘 셧다운만 피한다라고 하면 안정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 중국 전력난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다가 SOS를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다가 석탄 공급을 좀 늘려달라라고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쪽에서 너네 수출 수단이 화물 열차로 가야 되는데 니네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번에 러시아도 그냥 중국에다가 인심을 쓸 척하면서 본인들이 얻어낼 건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외교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너네 제한하는 거 조금만 풀어라.
아예 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해라라는 정도로 이제 러시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에 SOS 요청한 것. 뭐 그 외에도 요청은 여러 국가에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이 가격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운송비 같은 경우도.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먼저 이제 뭐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는 이제 리스크로 밝혀졌던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윈도우 드레싱성이냐 아니냐 뭐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급등해서 막 1, 2% 올라간 거 아니죠. 그러면은 윈도우 드레싱성 움직임은 맞지만 장중에 이제 올라오면서 0.62%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유지되지는 못했다. 어느 정도 윈도우 드레싱성 움직임이 일부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력하게 들어오진 않아도. 그래서 그 정도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수급 동향은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가 나와서 기존에 최근에 매수한 것들을 다 청산한다라고 하면은 별로네라고 했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환율이 지금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내내 하고 수개월 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184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은 자, 1184원 구간이죠, 지금도. 그러다 보니 환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 1190원대에 이렇게 돌파 시도하는 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때 한 차례 무너질 때 내려와 줘야 된다. 1170원 위쪽에서 내려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1150원 아래쪽으로 완만하게 급격하게 내려오는 것도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1150원 아래를 유지해 주면은 그럼 그때는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더 수급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10월 정도까지 해서 그 10월까지 해가지고는 이쪽에 내려와 줘야지 좋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1150원 부근 정도에 있다가 10월 중간에 이렇게 이탈하면서 천천히 완만하게 내려온다. 그럼 외국인들 수급이 더 잘 들어왔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환율 쪽이 안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환율이 지금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것만 해도 지금 수급은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선물도 추가적으로 매도 안 하고 있죠. 거기에 옵션 동향은 이 저점 구간에서 상방 포지션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콜옵션은 오늘도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 풋옵션은 금액 굉장히 작으니까 콜옵션도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붙여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옵션 동향은 지금 구간보다는 올라간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직 약세 구간이다. 3100포인트를 차라리 이탈하는 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왜 자꾸 내려갔다 올라간다고 하느냐. 약세 구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구간에서 지금 바로 뭐 3,400 넘어서 3,600까지 달립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얼마나 기분 좋게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대로 말씀드려야죠. 약세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은 심리적인 약세 구간이고 수급적인 약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3,150포인트를 회복할 때까지 그러면은 여기부터 3,250까지는 뭐냐? 중립 구간. 이 아래는 약세 구간. 3,250 넘어가면 강세 구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150 이 약세 구간을 탈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10월 안에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연말까지 해서 뭐 3400이던 아니면 그 이상이던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일단 1차적으로 3150을 회복해주는 게 중요하다. 중립 구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강세 구간 가야죠. 네, 순서대로 가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매한다? 코스피 대형주가 아니고 코스피 중소형주나 아니면은 코스닥 쪽이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종목이 다 올라왔지만 지금은 선별적으로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는 바이앤홀드 전략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 특히나 종목들 일부라도 여러분이 자금을 좀 순환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두 종목이라도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바이앤홀드 좋은 종목이면 들고 가야죠. 제자리 찾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리를 오겠죠. 좋은 종목일 경우입니다. 아무 종목이나가 아니고 기업 내용이 좋고 지금 기업 내용보다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면은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은 나옵니다. 시간의 문제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좋은 종목들 놔준다라고 하면 나머지 일부 종목들 한두 종목 정도라도 트레이딩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다라고 7월부터 그러니까 7월 준비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전략을 변경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앤홀드보다는 트레이딩 쪽이 유리할 수 있다. 지금은 트레이딩 확실히 유리한 거 여러분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렸을 때 저점 구간에서만 매수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고 난 꼭 죽어도 대형주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저점 밀렸을 때 기업 가치보다 아래로 내려와서 밀렸을 때 저점 매수를 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만 대응하시고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어떨 것 같느냐. 저희 회원분들께는 이미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4분기 쪽, 뭐 3분기부터 해서 회복 시도가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분기 나쁘지 않았는데 8월에 한 차례 이 외국인의 공매도 세력 그리고 뭐 거의 9조 원 되는 돈을 매도하면서 수급적으로 끌어내린 거였죠. 바로 제자리 찾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왜냐? 밀릴 구간이 아니었으니까 제자리 찾는 거죠. 그리고 나서 리스크 있다 해서 다시 한번 중립 구간으로 내려와 있는데 코스닥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코스피보다는 당분간은 코스닥이다. 언제까지 코스피가 중립 구간 이상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고 그 후에도 트레이딩 전략은 코스닥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대신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는 큰 비중을 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금이 크셔도 큰 비중을 실을 수 있으니까 그게 유리한 거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저점 구간에서 매수해서 지금은 짧게만 치고 빠지고 중립 구간 이상으로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코스닥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코스닥 종목을 매매하는 게 트레이딩하는 게 유리하다. 난 죽어도 코스닥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언제? 코스피가 3150포인트 회복될 때까지. 이게 기본이고 하반기 이 4분기에는 3분기에 못 갔던 부분만큼 눌려있던 만큼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뭐 셧다운 부분도 해결되고 테이퍼링도 10월에는 크게 우려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미국발 이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광군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준비하면서 11월을 준비하는 이런 소비 시즌 준비하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위드 코로나 준비하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럼 관련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소비 시즌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전 종목 아무 종목이나가 아니라 정말로 선별된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바이앤홀드였지만 지금은 일부라도 자금을 순환해서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4분기는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종목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쉬고 있다. 마이크론 이번 실적은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 실적이 썩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망이 하향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이번 실적은 잘 나올 텐데 다음 실적은 좀 우려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시장에 이제 우려감으로 해서 어제 밀려 있고 오늘 유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대신 뭐 개별 종목들 SNS 텍이나 이 하방 부분에서 가장 뭐 수급이 좋은 종목 중 하나다. 그리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EUV 쪽 DDR5 쪽으로 집중하시면 된다. 뭐 D램 쪽이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이 아니라 DDR5 쪽 차세대 D램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세대 D램 아니면 미세화 공정인 EUV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은 그래도 뭐 제자리 찾아가는 구간은 더 빠를 것이다. 주가 복원형은 굉장히 빠를 것이다. SNS텍 같은 경우도 8월에 수급적으로 그 공매도 나오고 하면서 밀렸는데 바로 회복이 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110억 규모의 신규 장비 투자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 펠리클 쪽하고 이제 블랭크 마스크 쪽으로 해서 뭐 기술력을 뭐 워낙 탄탄하게 갖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투자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개별 종목을 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외에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가서 다음 달에 뉴욕도 아직 포기 안 했다라고 합니다. 윌리엄슨 카운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가능성은 다들 높게 점치고 있는데 뉴욕도 포기 안 했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뭐 윌리엄스 카운티든 뭐 오스틴이든 이쪽에다가 뭐 어차피 거기가 거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윌리엄스 카운티에다 짓고 뉴욕에다가 추가 공장도 가능성 있다. 이게 나오는 게 사실 베스트이긴 해요. 미국에서 원하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삼성전자 니네 투자해라. 그리고 기존 투자 확정 짓고 추가 투자 어떠니?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번 반도체 서밋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초청한 이 미국의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뭐 시기상조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얘기고, 오스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파 때문에 공장 멈추고 최근에도 허리케인 때문에 뭐 홍수나고 해서 면화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계절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윌리엄슨 카운티 쪽이나 뉴욕 같은 데도 이제 뭐 보고는 있는데, 이거는 뭐 삼성에서 결정할 일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삼성에서 기존에 있던 투자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도 좋습니다. 유럽도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해서 조달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유럽에다 공장을 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느 곳이든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긍정적인 소식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에 그룹 총수가 미국 가면은 뭔가는 정해지겠죠. 참고하시고요. 전일 리비안 상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원화성이나 에코캡 같은 경우가 좀 강세를 보였다 말씀드렸는데 뭐 2연상이나 나왔습니다. 에코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리비안 관련주, 이 전기차 관련주들, 이 소재 관련주들이 살짝 휴식을 취하면서 이쪽 다른 미국에 상장하는 이런 관련주 쪽으로 좀 그 이목이 쏠리고 있다. 뭐 동국 RNS나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도 뭐 같이 뭐 엮였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또 루시드 모터스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드 에어 생산한다, 테슬라 겨냥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MMD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 뭐 자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 세원 같은 경우는 뭐 양쪽에 해당되죠. 루시드 모터스랑 이제 리비안이랑 양쪽에 해당되는 세원 같은 경우도 같이 뭐 관심을 받았다 보시면 되고, 자, CIS나 뭐 이런 한농화성 같은 기업이 전국공정, 이 CIS는 오늘 공급직 계약도 체결을 했죠. 전국공정 제조 장비, 전고체 관련주에 뭐 가장 대장이다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올라왔을 때 뭐 좀 휴식 구간 취하고 다시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동안 눌려 있어가지고 그러지 눌린 만큼 이제 제자리에 갈 자리를 가는 겁니다. 그동안 수급적으로 이제 좀 밀어내리고 못 올라가게 고의적으로 눌렀었는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좋은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눌러 있어도 제자리 찾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좋은 종목들이 눌려 있다라고 하면은 제자리 찾아갑니다라는 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좋은 종목들일 경우에는 제자리 찾아가는 건 좀 기다리시고, 그렇지 않다, 조금 불안불안하다 싶은 종목들은 교체해서 트레이딩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SKC 같은 경우 전에 말씀드렸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영국의 넥시온, 그리고 해서 이 합작법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영국 넥시온이랑 실리콘 응급제 합작법인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뭐 SK 머티리얼즈에서도 이제 진출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결되면서 한 차례 꺾여서 쉬는 모습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오히려 바닥에서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SKC는 다시 한번 대신 좀 휴식 구간 이후에 보시면 되겠죠. 이사회 의결 다시 한다라고 하는데 뭐 언제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건 추후를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지금 최근 상장하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하나투자증권, 죄송합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조선업황은 호조고 LNG 선박 발주 증가한다. 여러분 이거 작년부터 알고 계시던 사실 아닙니까? 새로운 사실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현대중공업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대장주는 현대미포조선이었다. 그런데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대중공업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계속 대장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대장이 되는 거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신규 상장주라는 점. 그래서 제 신규 상장주는 이제 초기에 최근에 SK 그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기관 물량, 이제 보호해서 물량 쏟아져 나오면 한 차례 뭐 쉬는 구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거 신경 쓸 게 많아요, 신규 상장주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공모 받으신 분들이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물량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사실 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딱히 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뭐 너무 완벽하게 수급에만 흔들리진 않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 주의하시고 대신 진짜가 돌아왔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엔터 콘텐츠주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SM부터 시작해서 이게 SM하고 JYP하고 투자한 이제 디어유라는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이게 뭐 팬덤에 대한 이제 팬덤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하이브의 그 위버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버스에 대항하는 디어유가 상장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M 쪽, 그래서 SM이랑 뭐 키이스트 이런 쪽이 움직였고 JYP랑 함께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JYP 엔터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뭐 리사부터 시작해서 좋은 이슈가 많이 나오죠. 블랙핑크가 지금 건재한 상황에서 지드래곤도 이제 컴백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또 YG의 또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 컴백 기대감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워낙 뭐 완벽하게 해서 나오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미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는 또 YG 플러스에 투자했다라고 해서 YG 플러스까지 뭐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고 하이브도 공연 재개 기대감 같은 경우가 지금 있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11월 말 12월 초에 공연한다. 오프라인 콘서트 거의 뭐 2년 만에 공연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큽니다. 방탄소년단이 하면은 다른 그룹들도 다 열리게 돼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엔터주 쪽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난 7월 칼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쪽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더 받아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관심을 받아도 되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아직 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생충 같은 기존에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했을 때 그때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사실 제이 콘텐츠의 이제 손자회사죠. 이제 DP가 먼저 성공을 거두고 오징어 게임이 아예 대성공을 거뒀죠. 넷플릭스 사상 뭐 최고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뭐 CEO가 얘기할 정도면 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콘텐츠주 원투 펀치다라고 말씀드렸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무거우니 제이 콘텐츠리 쪽이 좀 더 낫지 않느냐. 대신 리스크가 이제 메가박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 산업이 리스크로 발목을 잡고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밀려 내려왔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고 단계별로 이제 뭐 제한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극장 산업도 더 이상 뭐 안 좋아질 건 나빠질 건 없는 개념이죠. 거기에 콘텐츠 산업 잘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랑은 가장 먼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미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5만 원대 올라온 거는 뭐 기본이고 그 이상 뭐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올라온 거는 제자리를 그냥 찾아오는 과정인 거예요. 5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인 거고 뭐 시작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A스토리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벌써 말씀드린 4만 원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올라왔고 이 구간을 뭐 넘어간다라고 하면 한 4만 3천 원 구간 되는 이 구간까지도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이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4만 3천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5만 원대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이 지리산에 대한 기대가 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현 씨랑 뭐 이제 김은희 작가만 해도 뭐 얘기 끝났죠. 뭐 주지훈 씨도 어마어마한 이제 연기력으로 해서 계속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뭐 하반기 최고의 대작 중 하나가 아니겠냐 볼 수 있고 뉴 같은 경우도 뭐 콘텐츠 기업들은 뭐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고 저희 칼럼 여기 자세하게 내용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지금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디즈니가 11월에 들어오면 디즈니에 이제 콘텐츠를 이제 공급하기로 되어 있죠. 뭐 정확하게 자회사인 스튜디오 뉴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기대감, 디즈니 기대감 하면은 뉴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방탄소년단 드라마.
이걸로 얘기가 끝나죠.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웹툰 기반으로 해서 SBS랑 손잡고 뭐 캐릭터 사업이랑 다 진출하겠다. 해외 판권도 판매하고 다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42,000이 1차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4만원 한번 걸리고 1차 저항 1차 목표치까지 왔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 여부에 따라서 돌파하게 된다라고는 다음엔 48,000원이 목표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드디어 뭐 유튜브 채널도 공식 채널을 이제 통해서 공개하고 하면서 이제 마이네임 다음 달 15일이죠. 넷플릭스에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인간 수업이라는 작품으로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인간 수업이라고 이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김진민 감독의 차기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액션 노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개 세계 190여 개 국가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주는 워낙 많습니다. 엔터주 콘텐츠 쪽은 워낙 많고 지금 굉장히 뭐 강세이기 때문에 뭐 오징어 게임이 지금 아직까지도 건재하는 한 엔터 콘텐츠들 아직 뭐 당분간은 이제 수급이 빠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계속 볼만하다. 핵심으로 볼만한 이제 섹터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NC소프트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리니지 W 2차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했는데 11월 4일 날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중요한 거는 과금 구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불매운동 나오고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금 문제 때문에 불매운동 나오고 기존에 뭐 린저씨라고 부르죠. 뭐 리니지 옛날부터 했던 이제 뭐 얼마나 됐나요? 그게 뭐 20년도 넘었죠. 그때부터 했던 이제 다들 아저씨가 돼 있는데 그때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이 린저씨 분들이 등을 돌리는 이제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과금 구조도 대폭 개편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뭐 과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불소2 같은 경우도 기대감을 모았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비난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밀렸죠. 이번에는 어떻게 개편을 하는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작품들도 이제 곧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과금구조 개편 수정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뭐 유심히 잘 보시고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같이 한번 대화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이제 싸이월드의 결제 시스템 싸이페이를 단활과 함께 구축한다라고 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항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7,800원 넘어가느냐 이 구간을 잘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저항 구간 다 왔으니까 내일 만약에 갭으로 돌파해서 넘어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홀딩하시거나 3,800원 이탈 시에 매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탈 가격은 계속 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일 여기 맞고 힘이 약하다 싶으면 3,800원 돌파 시도할 때 그냥 정리하시거나 뭐 내일 약세 구간 갈 것 같으면은 흐름이 약하다 싶으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뭐 거래량은 나쁘지 않은데 내일 거래량을 추가적으로 늘리면서 양봉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니면은 돌파가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갭으로 넘어가든 아니면은 양봉으로 넘어가든 뭔가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되는 구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죠. 레보비르 개발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식적으로 뭐 이제 IV로 이제 정맥 주사 제형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치료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경구용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다라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와서 잘 되면 좋죠. 나와서 잘 되면 뭐예요? 굿.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의심이 좀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부강약품에서는 지난번에 신풍제약에서도 임상 이상 결과 발표했을 때 좀 실망스러웠죠. 부강약품은 아예 개발을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BNC나 뭐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들도 뭐 동반해서 뭐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쪽에 이제 약간의 주황불, 빨간불은 아니고 주황불 정도는 켜졌다. 근데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치료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렇게 신약 개발이 쉬웠으면은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약 개발에 거의 뭐 불모지 수준으로 있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도 한번 파고들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 파고드는 대단한 나라인데 그런 국민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 당연히 뭐 세계에서 이 해당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미국도 아직 이제 뭐 4분기에는 이제 뭐 머크사랑 뭐 화이자랑에서 뭐
이제 임상 완료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그것도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근데 이게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백신도 돌파 감염 나오고 뚫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치료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구용 치료제 나오면 정말 좋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있지만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효능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뭐 90만 원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먹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아직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북한이 통신 연락선 복원하겠다라고 합니다. 10월 초에.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제 도발할 목적도 의도도 없다. 우리는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얘기만 잘 되면 된다. 본인들 이제 돈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도발할 목적과 의도가 없는데 왜 엊그제도 뭐 미사일 발사하고 그럽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미사일 발사나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던가 일단은 힘을 한번 보여주고 우리 기술력을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야 니네 도발하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북한 내부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도 이제 세력이 이 중국도 공산당이지만 공산국가이지만 시진핑의 이제 경쟁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이제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경파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력을 한번 보여주고 자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저쪽 그 남측 그리고 미국에다가 이렇게 좀 온화하게 인정을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자 이 정도의 정치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난티를 비롯해서 뭐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였는데 아난티 뭐 대아TI 뭐 선도전기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다 저항을 못 넘어가고 밀려있고 저항을 넘어가려다가 밀려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갭상승 떴다가 밀려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조금 휴식 구간을 좀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조비나 아시아 종료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크게 오르지는 못했는데 뭐 100억 정도 해가지고 뭐 인도적 지원한다라고 하면 인도적 지원하면 식량 쪽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죠. 우선적으로 식량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돈을 지원하거나 하면 문제가 되지만 식량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물자를 지원하는 부분, 뭐 치료제라던가 뭐 약품이라던가 이런 이 서민들이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북한은 인민이라고 하겠죠. 일반 인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초 생활 물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허가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조비나 아시아 종료 이런 뭐 경로 뭐 이런 쪽으로는 식량 지원 관련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준다고 제발 받아가세요 해도 잘 안 받아가는 경우가 있죠. 배짱 부리면서. 근데 저렇게 뭐 손을 내밀고 연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필요하니까 좀 내놔라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이제 JST나 같은 경우가 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대신 JST나도 좋은 모습은 보였지만 거의 한 10% 갭으로 뛰었지만 뭐 바로 위쪽에 있던 상단 부분은 돌파하지 못하고 꼬리 달고 내려왔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늘은 이제 올라갔다가 갭으로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밀리거나 상승했다 꼬리 달고 밀리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4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이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뭐 제일기획, 뭐 LX 인터내셔널, 동아기업, 이노션, 기존에 뭐 효성그룹, 뭐 아프리카 TV, 뭐 골프존 뭐 많았었죠. 그런 실적 호전주들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슬금슬금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9월 마지막 날이고 10월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길어진 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길어져도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말씀드렸지 저희 이 칼럼 보시는 것도 좋고 내가 혼자 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희가 예고 드리는 게 10월 아마 7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10월 7일 정도에 저희가 공지 올려드리면은 뭐 피드백 한 달에 이제는 5분만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2종목 해드린다 해서 기존에 한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피드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지 올려드리면은 공지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날짜, 시간 7일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간이랑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시황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바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